자, 이제 어려운 내용들은 뭐 크게 많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 23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그 경계가 나옵니다. 경계. 그래서 경계는 개념 보니까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밑줄 하나 쳐넣습니다. 직선으로 연결해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 그거 밑줄 하나 쳐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경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경계는, 자, 우리 예를 들자면 34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자, 34페이지 보니까 거기 도면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79의 1 대라는 거 그거 한번 보십시오. 모양이 대충 자,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79의 1 대해서 자, 여기 500 여기 뭐 20점 05 해서 이런 식으로 요 숫자 이렇게 하나씩 요래 나오죠. 그래서 요런 이제 요런 건데, 자, 이게 한 필지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을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토지가 등록이 되는데요. 요겁니다. 자, 요 점 요 우리 왜 각진점들 꼭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요 경계점들입니다. 근데 경계점들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 놓은 선 요게 뭐다라는 겁니까? 요게 경계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경계는 그냥 그림 통해서 우리 왜 선, 이게 경계입니다. 근데 도면에 등록되는 경계는 실제 형태대로 곡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까? 무조건 직선입니까? 무조건 직선입니다. 자, 근데, 야, 네 말대로 하면 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3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거기 네 말대로 하면, 그거 여러분들 보니까 그거 곡선으로 보입니까? 직선으로 보입니까? 거의 곡선에 가깝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 도면을 보시게 되면 이 곡선이 아니라 짧게나마 전부 직선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워낙 축소가 돼서 이제 곡선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실물을 보게 되면 이 곡선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이 경계는 반드시 직선으로 그렇게 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까지만 됐고요. 그리고 경계와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 그림 경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 나오는 게 아니고 경계는 자,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겁니다. 그 경계 설정의 기준이 나오는데,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자, 갑이라는 애가 이런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토지가 위에서 보면 이 모양입니다. 항공사진을 찍으면 이런 모양의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답, 논인데요. 근데 이걸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평평하게. 자, 평평한데, 자, 여기에 논둑이 이제 요 땅 구별하기 위해서 논둑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 여기에 이제 논들의 벼 막 심어져 있고, 여기 이제 논둑 하나 있고요.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얘가 갑이라는 애가 이거를 토지를 두 필지로 분할해 가지고 이거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지적도에 등록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우에 자, 요 토지와 요 토지를 자, 분할을 하는데 어차피 도면에 보면 이렇게 경계가 하나 그려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 경계인데 요 경계는 실제 토지에서는 요 모양이 요거냐 어딜 것 같습니까?
그렇죠. 만약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래 돼버리면 야 성격 이상한 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무난하지 않습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인데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자 24페이지 교재 한번 가보십시오. 자 그 그림 5개 나오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와 관련돼서 제일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옆에서 보니까 토지가 높낮이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상 경계는 왼쪽 기준, 오른쪽 기준, 중간 기준, 중간을 기준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에 보니까 토지의 높낮이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보니까 토지가 이게 밭이고 이것도 밭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 이 밭하고 이 밭하고의 경계는 아래가 기준이었는가 위가 기준, 이걸 기준으로 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높낮이의 차이가 있으면 뭡니까? 상단부 하단부.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상단부입니까 하단부입니까? 하단부 밑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논하고 이 밭하고 이 밭을 정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요 하단부 요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자, 절토가 됐다라는 말 나옵니까? 절토. 예, 땅깎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 같은 거 타다 보면 이제 산을 깎아갖고 볼 때 이래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래 깎아버리면 나중에 흙이 무너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흙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깎아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경사가 급하면 흙 무너지지 말라고 뭐 콘크리트 막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보강공사도 해놓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를 우리가 토지가 절토가 됐다, 땅깎기가 됐다라고 요래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절토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자 도로는 여기까지 도로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까지 지목을 도로로 정할 것이냐 지상 경계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토가 됐다라고 하면 아래쪽입니까 위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까지를 도로로 정하자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자 이게 토지입니다. 이게 땅이고 이게 바닷물입니다. 네, 바닷물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썰물도 됐다가 밀물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토지하고 바다의 경계를 어디로 정하느냐라는 겁니까? 이거로 정하느냐 이거로 정하느냐 아니면 중간점으로 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물이 어디까지 끝까지 내려갔을 때입니까? 끝 차올랐을 때입니까? 차올랐을 때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입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요겁니다. 자 여기가 대고 여기가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닷물 범람하지 말라고 제방을 이렇게 방파제를 쌓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제방입니다. 근데 아까 왜 제방도 지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목이 있다라는 건 제방 이것도 뭡니까?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방 이거를 이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어디까지 제방을 토지로서 등록하느냐라는 겁니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여기까지를 토지로 등록하자. 아니다. 여기까지 등록하자. 아니다. 여기까지 등록하자. 아니다. 여기까지 등록하자. 어디까지 등록하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방에 바깥쪽 어깨 부분이란 말이 나오죠. 바깥쪽 어깨 부분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딜 것 같습니까? 요겁니다. 자, 우리 바깥쪽이라고 하는 거는 보십시오. 사람이 바다 위에 서 있으면 이게 바깥쪽이 이게 안쪽이 되는데 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기가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 이런 경우에는 자, 야 입장에서 본 이거는 요게 안쪽, 요게 뭡니까?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에 보면 이까지를
토지로서 등록하자라는 겁니다. 지상경계가 요래 정해지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별것 아닌 내용인데 5개가 경계와 관련돼서 제일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5개. 첫 번째, 그 정리해 놓은 것도 똑같습니다.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중앙부,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예, 절토가 됐으면 상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하고 접하면 뭡니까?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가 되는 선. 그리고 자, 제방을 토지로서 등록하기 위해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까지. 됐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거 그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됐고요. 자, 24페이지 제일 밑에. 자, 제일 밑에 니은입니다. 니은.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다시 읽을게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래서 그거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거 밑줄 하나만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지적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냥 사람 혼 빼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수를 계속 바라는 그런 예, 지문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뒤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그거 됐고. 그리고 옆 페이지 25페이지 갑니다. 양괄로 4번입니다.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결정에서 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법원에 확정 판결할 때고 판자 동그라미 하나 하십시오. 그리고 2번에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자, 요런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공공사업 할 때 공짜 동그라미 하나. 자,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개발법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 결정을 위해서고 사업지구 경계 결정할 때 사업지구 할 때 사자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4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운영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고 시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 계획선 할 때 개자 동그라미 하나. 자, 요렇게 해 놓습니다. 그러면 자, 고래 동그라미 해 놓고 자, 요겁니다. 요런 토지에 건축물이 하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토지를 분할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하는데 이렇게 토지를 분할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거 되는 경우가 4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동그라미 친 게 요래 됩니다. 공사, 개판 요래 4개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위해서 사업지구 경계 결정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 판결 따라서 됐죠? 공사, 개판 끝.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한 장 넘어가서 26페이지에 면적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 요게 최근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은 자, 정의 한번 보십시오.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에 땡땡 넓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수평면상 넓이에서 그거 밑줄 하나 쳐십시오. 수평면. 자,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라는 거. 그리고 2번에 면적 측정의 대상에서 그 두 번째 줄입니다. 위치 정정 뒤에 합병이란 말 나옵니까? 합병. 예. 우리 26페이지 면적의 양괄로 2번입니다. 면적 측정의 대상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지목 변경, 위치 정정, 합병, 경계보건 청약 이런 말 쭉 나오죠. 합병이란 말 나옵니까? 합병만 밑줄 하나 쳐놓으십시오. 자, 요거는 다음번 수업의 합병 부분에서 토지 이동의 합병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의 경우에는
별도로 면적 측정을 안 합니다. 안 한 이유는 다음 시간 합병할 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합병만 밑줄 하나만 쳐놓으십시오. 그리고 양괄로서 한번 면적 결정 나오는데 자 요게 시험 문제가 대부분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면적 결정에서 자 일반적인 원칙 그리고 분모의 축척이 100단위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 요래 나오는데 요거는 자 제가 지난번 프린트물 내드릴 때 면적 결정은 요래 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표를 하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요게 그러니까 글로 요래 써놨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자 프린트물 보시게 되면 2번에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4번 면적에서 면적 결정과 끝수 처리해서 동그라미 1, 2, 3 해서 요래 나옵니까? 기출 문제가 요래 나오는 겁니다. 요걸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산수 문제 하나 해봐야죠.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쇼크 먹어갖고, 아, 내가 산수도 안 되다니, 쇼크 먹어갖고 집에 가서 그나마 복습 한번 하실 거 아닙니까? 자, 실제 토지가, 요런 토지가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토지가 위에서 보면 요런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인데, 옆에서 보면 요 토지가 편편할 수도 있을 거고요. 경사가 이렇게 급한 토지일 수도 있을 거고. 옆에서 보면 이런 산인데, 이제 지금 위에서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면적은, 표면적은 이 땅이 더 넓습니까? 이 땅이 더 넓습니까? 경사가 급한 이 땅이 실제 표면적은 더 넓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서 항공사진을 찍어갖고 보면 이거는 면적의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자, 우리 토지대장에 면적을 등록합니다. 근데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은 표면적, 이게 등록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수평면상의 넓이, 이 면적이 등록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되는데, 자, 한번 봅니다. 실제 이런 토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토지가 위에서 보면 이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 지적도라는 도면에 이제 등록을 합니다. 등록해가지고, 자, 요 도면에서, 자,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냥 스캐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 실물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지적소관청에 쓰고 있는 전자면적 측정기, 요걸 이용해가지고 여기에서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쓱 스캔하면 이제 면적이 계산돼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 면적을, 여기에 측정된 면적을 여기에 요래 등록한다라는 겁니다. 이 면적이 그대로 바로 이래 등록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은 도면에서 측정된 면적입니다. 도면상의 면적, 요게 요래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측정하니까 필연적으로 이거는 실제 표면적이 다 반영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수평면상의 넓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 보십시오.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도면도 축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500분의 1짜리부터 시작해서 6000분의 1짜리까지 500, 600, 1000, 1200, 2400, 3000 해서 6000 해서 이렇게 7개 축척이 사용이 되는데요. 도면 축척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 성능,
전자면적 측정기 성능 이것도 조금씩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의 기계나 지금 기계나 그러니까 성능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거 이처럼 그나마 정밀도가 높은 이거를 정밀도가 아주 높은 기계 갖고 측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아니라 뭐 소수점 몇 자리까지라도 이거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정밀도가 확 떨어지게 많이 이렇게 줄여놨는데 전자면적 측정기 성능도 비리하다라는 겁니다. 이래 돼버리면 이것도 뭐 지금 뭐 자연수 이것도 제대로 반영이 될지 안 될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대장의 면적을 등록할 때는 요래 등록하자라고 이 규칙을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그 규칙이 뭐냐라고 하면 자 일단 도면 축척이 1000단위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0, 1200, 2400, 3000, 6000 해가지고 하여튼 1000부터 6000분의 1짜리 요런 축척 그리고 요거처럼 500분의 1, 600분의 1 요런 축척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축척이 있다라면 정밀도는 이게 더 높습니까? 이게 더 높습니까? 축척 600분의 1짜리가 더 높습니까? 6000분의 1짜리가 정밀도가 더 높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6000, 600 숫자는 6000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축척은 역수 아닙니까? 6000분의 1, 600분의 1이니까 이게 훨씬 더 정밀합니다. 예, 그래서 자, 근데 도면 축척이 다 다른데요. 정밀도가 조금 떨어지는 즉 1000단위를 넘는 축척의 도면도 있을 거고요. 100단위 축척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등록은 요래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척이 1000단위인 경우에는 1000, 1200, 2400, 3000, 6000 이런 식으로 1000단위인 경우에는 등록은 제곱미터로 등록을 하자라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밀도가 조금 더 높아진 이 경우에는 제곱미터 이하 즉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등록합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의 1이다라고 하면 대장이 등록될 때는 뭡니까? 200제곱미터 혹은 201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등록해야지 뭐 201.3제곱미터 이런 거 없습니다. 이래 등록이 되려고 그러면 이 축척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까? 이런 도면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등록 단위는 원칙적으로 제곱미터 그리고 정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제곱미터 이 한 자리까지 됐죠? 자 근데 자 요거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그러니까 한 단위 더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요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전자면적 측정기를 이용해서 면적을 측정해 보니까 자 예를 들자면 0.3제곱미터에서 이렇게 측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해야 되니까 0.3 같으면 이래 등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천지 0제곱미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아무리 작더라도 축척이 요렇다라고 하면 요거는 최소한 얼마를 등록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1제곱미터. 그럼 요거는 아무리 작더라도 최소 등록 면적이 얼마를 등록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죠? 제곱미터 이 한 자리까지 등록하라고 했으니까요. 요래 등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요까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는 자, 요거는 그냥 단답식으로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요 도면이 1200분의 1짜리 도면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등록해서 면적을 전자면적 측정기를 이용해서 면적을 측정해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측정된 면적이 얼마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이제 요겁니다. 여기에서
자, 전자 면적 측정기를 이용해서 면적을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면적이 측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1.3제곱미터 이렇게 측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를 그대로 등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야는 어떻게 등록하라는 겁니까? 제곱미터까지만 나오게 등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끝수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201제곱미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 202제곱미터를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근데 왜 우리 반올림 아십니까? 4까지는 버리고 5부터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올림을 4, 4, 5입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4, 4, 4까지는 버리고 5입, 5부터는 올리고 이 의미입니다. 4, 4, 5입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으면 연식이 많이 된 분입니다. 제 어릴 때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4, 4, 5입 해가지고 뭐 헌법에도 뭐 4, 4, 5입 개헌해가지고 하여튼 사람이 모자랐는데 그거를 야 이거 3분의 2니까 뭐 이거 한 명 찾는 거지 뭐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그 표현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4, 4, 5입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반올림입니다. 4까지는 버리고 5부터는 올리자라는 겁니다. 근데 지적법에서는 5, 4, 5입입니다. 5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봅니다. 요거 제곱미터 요 제곱미터 1제곱미터의 반은 얼마입니까? 0.5입니다. 그래서 자 기준이 0.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5보다 크면 뭡니까? 올리고 적으면 버리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0.3이니까 적죠? 그럼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등록되는 면적은 얼마가 된다라는 겁니까? 201제곱미터. 자, 그리고 요거는 보니까 201.6제곱미터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까지 등록해야 되는데 끝수가 얼마가 남습니까? 0.6이 남네요. 그럼 이거는 0.5보다 크니까 뭡니까? 올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요거는 딱 보니까 0.5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0.5인 경우 요런 경우에는 이제 요것만 갖고 해결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반올림 같으면 올리면 되는데 이거는 5, 4, 5입입니다. 그러니까 5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끝이 0.5다라고 하면 요거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즉 바로 앞자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앞자리 봐가지고 앞자리 숫자가 짝수거나 0이다. 예, 그래서 요거 0.5 기준으로 한다. 근데 딱 0.5다. 크냐 적으냐 요래 되면 요건 앞자리를 봐가지고 앞자리 숫자가 홀수면 뭡니까? 올립니다. 그리고 짝수거나 0이면 뭡니까?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십시오. 202.05인데 이건 딱 0.5죠? 근데 요거는 0.5인데 봐줘. 앞자리를 보니까 이게 홀수가 나옵니까? 짝수가 나옵니까? 그러면 버리면 됩니다. 얼마가 등록되는 겁니까? 202제곱미터.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딱 0.5입니다. 얘도. 됐습니까? 자, 요건데 0.5인데 요거는 앞자리를 보니까 요게 뭡니까? 홀수더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뭡니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되는 면적은 얼마가 된다라는 겁니까? 됐죠? 자, 그리고 요거는 0.4입니다. 0.5보다 적네요. 그럼 등록되는 면적은 뭡니까? 세상 천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최소 등록 면적은 무조건 뭡니까? 됐죠? 네. 그래서 자, 요렇게 원리를 아시면 이제 요겁니다. 시험은 주로 600분의 1 그리고 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요 말이는 이 전부 다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 가지고 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제곱미터의 한 자리 0.1 그 끝수 처리할 땐 이거는 0.5가 아니라 뭡니까? 0.05 기준이 된다. 그거 갖고 풀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연습 한번 해보죠. 자, 요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자, 2페이지 프린트물. 자, 1번입니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 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측정한 값이 145.45제곱미터에서 이렇게 측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등록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이다. 라고 하니까 야는 어디까지 등록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여기까지 0.1 단위로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5.45제곱미터다라고 하면 야는 제곱미터 이 한 자리 즉 0.1 단위로 등록하면 되는데 자 이제 끝수 뒤에 있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침 보니까 이게 0.05보다 크면 올리고 적으면 버리면 되는데 딱
0.05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앞자리를 봐야지. 앞자리 봐가지고 짝수거나 0이면 뭡니까? 버립니다. 버리면 등록되는 면적은 얼마가 등록되면 된다라는 겁니까? 145.4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145.4. 그리고 2번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일필지의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계산한 값이 1029.551제곱미터에서 요리된 겁니다. 자, 1029.551 해서 요래 측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성능이 조금 더 좋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럼 요거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다라고 하면 요거도 뭡니까? 제곱미터 이 한 자리, 요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대부분 다 이게 나옵니다. 이거. 0.05가 기준이 되는 거. 그래서 요거 제곱미터 이 한 자리까지 요까지 등록하면 되는데 끝수가 0.051이 남네요. 그럼 0.051은 0.05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그렇죠. 0.001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올립니다. 올리면 등록되는 면적은 어떻게 등록하면 된다라는 겁니까? 1029.6 됐죠? 두 번은 1029.6 요래 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 등록할 일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 그래서 요래 측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곱미터 이 한 자리까지 등록하면 되는데 요것도 0.050 그래서 요래 측정이 된 겁니다. 그럼 요거 제곱미터 이 한 자리 요까지 등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건 보니까 딱 0.05네요. 자, 요래 되면 앞자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앞자리 보니까 뭡니까? 0이더라. 짝수더라. 0이거나 짝수다. 이래 되면 버리면 0.0제곱미터 이런 면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 등록 면적 뭡니까? 이거 구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0.1 됐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 1번은 답이 이거 자 요 앞자리가 0.0 딱 0.05니까 앞자리가 짝수니까 뭡니까? 요래 등록한다. 145.4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요거는 0.0 뒤에 이게 한 자리가 조금 0.05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올리는 이런 형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최소 등록 면적을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차피 이 형태 그냥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딱 0.05 해가지고 앞에 홀수냐 짝수냐 그거 묻는 거. 그리고 요번에는 그거보다 0.05보다 조금 더 크게 뭐 요렇게 뒤에 끝다리 하나 더 붙여갖고 올리는 거. 최소 등록 면적 묻는 거 요런 형태로 됐죠? 자,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2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는 혼자서 보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지적법 이거는 자, 제가 밑줄 쳐드린 내용만 복습을 하려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싫다라고 하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프린트물. 그리고 이것도 싫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오지 마십시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보십시오. 이걸 보시고, 예, 다음 시간에 28페이지부터, 예, 지적 공부에서 여기서부터, 예,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